네. 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네. 이번 주는 뭐, 지수가 좀 많이 빠졌죠. 지수가 또 떨어지면서, 쌍바닥을 찍는 과정으로 지금 이제 추측이 되는데, 지금 두 번째 쌍바닥을 찍다 보니까, 지금 개미들이 많이 지치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야, 이거 진짜 개미들 괴롭히는구나, 너무 괴롭히는구나 싶을 정도로, 수급도 좀 꼬이고 그래서 종목들도 막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이제 심리적으로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저녁 때는 이제 여기 그 증시 급락 근본적인 이유, 미국 금리 인하 전 신용 물량 개미 털기입니다. 과거 똑같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써놨는데 실제로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간단해요. 네, 특별하게 지금 우리나라만 이렇게 폭락할 이유가 없는데 개미들의 심리가 이렇게 무너질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는 뭔가 목적이 있겠죠. 그죠? 네. 이유 없는 고통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왜 왔을까? 과거에도 이런 적이 항상 있었거든요. 있었습니다. 그때도 진짜 힘들었는데 그때 과거에 요거와 비슷했던 거를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갖고 왔어요. 자료를 갖고 왔으니까 그거 보면서 오늘 좀 힘이 좀 될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어디에요? 지금 유튜브 채널 2개 운영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한번 그랬었는데 지금 오늘도 이쪽 어디에요? 밥TV 쪽 유튜브 채널 그쪽 방송 프로그램이 뭐가 또 오류가 났는지 또 지금 자꾸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유튜브 채널은 여기 밥TV가 아니고 무서TV 쪽 유튜브 채널에서만 방송이 나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제가 실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가끔씩 그러네. 이거 업데이트하고 나서 뭐가 자꾸 튕기나 봐요.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주말에 한번 손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들어갈게요. 자, 보시죠. 일단은 오늘 증시 여기 보고 계신데 이제 코스피 지수가 월요일 날은 그냥 괜찮았어요. 그냥 평범하게 시작을 했고, 근데 화요일 날 조금 떨어졌죠. 그래서 수요일 날 많이 떨어졌어요. 3%. 그 다음 날은 조금 떨어졌고, 어제였죠. 오늘 또 한 1% 떨어졌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앞에서 이제 한번 세게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반등이 세게 나왔는데, 한 2주 넘기고 3주죠. 3주 가까이 횡보하다가 다시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왜 놀라냐면, 이게 나쁜 놈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개미들을 욕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만든 사람들. 처음에 그냥 갑자기 미국 경기 침체 우려 이러면서 폭락을 시켰잖아요. 근데 반등이 세게 나올 때 뭐라 그랬냐면 미국 경기 침체 그거 너무 오버한 거다. 미국 경제 괜찮다 그러면서 급반등을 나오게 하더니 다시 또 여기에서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재부각됐다 그러면서 증시를 급락시키는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어디만 급락을 시키고 있느냐? 우리나라, 일본, 대만 쪽이고요. 미국은 멀쩡해요. 보세요. 참. 그러니까 이게 개미들 너무 괴롭히는 거나 지금. 대만은 많이 올라와서 흔드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10번, 1000번 더 떨어져도 돼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일본도 많이 올라왔고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니까 이 정도쯤이야. 먹은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거든요. 맞아요. 2021년의 고점을 돌파를 못한 나라가 별로 없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여기서 이러고 있으니까. 그쵸? 네. 이번 주는 좀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제 이 지수를 보시면 답이 안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보지 마세요. 저는 전문가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또 위로를 또 해드리고 힘을 실어드려야 되니까 또 보여드리는 거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보지 마세요. 네. 자, 근데 이제 봤으니까 보여드린 이유는 일단은 이제 요렇게 떨어진 이유가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재부각이 돼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정작 미국 증시를 보시면 어때요? 다우지수 보시죠. 안 떨어져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 우리나라만 빠지냐 이거야. 그죠? 네. 그 다음에 독일 증시 보실래요? 멀쩡해요. 신고가 내놓고 살짝 눌리는 정도거든요.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 멀쩡해요. 네. 멀쩡하잖아요. 그죠? 운봉 하나 세게 맞은 게 다고
어제도 안 떨어졌어요. 어제 올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왜 또 떨어지냐 이거지. 이게 뭐냐면 사람들 그냥 겁에 질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덜머리 나게 만든 거지 이제. 그렇게 보죠. 그리고 아시아 증시를 쭉 보시면 일부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1.2% 떨어지고 코스닥은 그거의 2배인 2.5% 급락을 했죠. 아시아 증시를 잘 보세요. 일본 마이너스 0.7 많이 떨어진 건가요 이게? 대만 여긴 플러스 1.1 중국 홍콩 오늘 쉬는 날이었고 중국 마이너스 0.8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는 마이너스 1.2 코스닥은 마이너스 2.5 자 코스닥만 너무 많이 빠졌죠.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그래요. 우리나라 개미들이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아직 선진국 투자자들이 아니에요. 왜냐면 무슨 얘기만 좀 안 좋은 얘기 나오면 그냥 우르르 그냥 가갖고 손절하고 또 여기 또 좋다 잘 간다 그러면 또 우르르 가서 추격 매수하고 그게 문제인 거라 그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좋은 장점도 많은데 단점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도 장점 많아요. 네. 근데 단점이 주식할 때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다른 나라 이렇게 빠졌냐고 안 빠졌잖아. 그리고 이게 왜 개미들이 오늘 이렇게 투매를 했겠어요? 미국 경기 침체 우려라고 해서 막 그렇다고 하니까 겁을 먹으면 근데 보세요. 그 뉴스를 100% 믿지 마시라니까. 아 답답해요 진짜. 이 뭐냐면 보여드릴게요. 어제 미국이 뭐 경기 침체 우려가 제보하게 돼서 혼란스러웠다면서요? 웃기고 있네. 왜? 미국이 정말로 어제 문제가 많았으면 미국이 급락을 했겠죠. 그죠? 근데 급락도 안 했을 뿐더러 여기 보시면 여기 맨 밑에 이거 보세요. 맨 밑에 뭐예요? VIX 공포지수죠. 아 정말로 미국이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난리가 났으면은 공포지수가 폭등했겠네, 그죠? 어젯밤에 마이너스 6% 급락했어요. 공포지수가 급락했다는 얘기는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불식됐다,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침에 여러분들 일어나서 이제 오늘도 주식시장 화이팅 해야지 딱 봤는데 안 좋은 얘기 쏟아지죠. 그걸 믿는 거라. 이거 공짜로 얼마든지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어요. 돈 안 내고도 볼 수 있어요. 이거 VIX 하필이면 숫자도 재수없게 666이야 666 뭐 종교가 없으신 분들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하필 또 666이냐고 또. 근데 어쨌든 어제 폭락했어요. 공포지수가 폭락했다. 그러니까 겁을 먹을 필요가 없다 이거죠. 겁먹지 마세요. 네. 근데 이제 왜 그러면 궁금하시죠?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왜 이렇게 흔드는데? 자, 여기 뒤에 바로 나오네. 자, 보여드릴게요. 주식하면서, 주식을 떠나서 그 이상인 얘기니까.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금리예요, 금리. 금리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금리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돈이 풀리고 또 시장에 돈을 회수하는 역할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금리 정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채권 시장도 움직이고 환율도 움직이고 그리고 주식시장도 영향을 받고 심지어 부동산도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금리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테크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뭐 집 앞에 있는 은행 뭐 적금 이자가 얼마인지 그런 것만 보잖아요. 그런 금리만. 근데 이제 재테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뭐 부동산, 주식, 채권 하시는 분들은 다 금리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그렇죠. 그 금리 정책은 몇 년에 한 번씩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자주 바뀌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오르고 천천히 떨어지게 해서 경기가 되게 안 좋을 때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그 유동성이 이제 시장으로 들어가서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좋아지고 근데 이제 또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 또 이제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시장이 과열이 되니까 나중에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즉 오랫동안 경제가 이제 그 호경기 그거를 오랫동안 유지하려고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면서 그걸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도 버블이 껴요. 그러면 이제 또 와장창 내려앉겠죠. 버블이 꺼지면서 또 경기 또 심하게 위축이 되니까 우리 그 심폐소생술 CPR 그거 하듯이 막 해갖고 살리는 거죠. 그게 금리 또 인하고. 근데 이제 그 교과서적인 얘기를 지금 한 건데, 살다 보면은 갑자기 이상한 일이 터질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으로 따지면 2020년도에 코로나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2000년도 초반에 9.11 테러, 그때 8년 전후로 해서 뭐가 있었어요? 금융위기,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돈을 엄청나게 풀었어요. 위기가 왔을 때. 그게 금리 인하죠. 그때마다 주식시장은 항상 올라왔죠.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건 금리 인하를 하건 그냥 완만하게만 해주면, 금리 인상을 하건 금리 인하를 하건 주식시장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금리 인하를 한다는 얘기는 돈을 확 퍼준다는 얘기니까 그 덕분에 유동성 장세가 열려서 가는 거고,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할 때도 왜 주식시장이 올라가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호경기라고. 경제가 좋은데 주식시장이 안 올라가겠어요? 당연히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둘 다 올라가요, 원래는. 근데 요번에는 하도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경제정책 엉망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금융정책도 엉망으로 했겠죠. 그래서 이게 되게 이상하게 꼬인 거예요.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근데 이제 뭐 어쨌든 드디어 2022년 3월부터 금리 인상을 아주 정말 개팍하게 해가지고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는데, 드디어 금리 인하를 한답니다. 언제? 9월 18일 날 미국 FOMC 회의에서 이제 첫 번째 금리 인하 결정이 이제 시작될 거, 발표되고 시행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하 전이나 후로 한번 후협하여, 금리 인상 전후도 한번 후협하고. 그래서 과거랑 이제 비슷했던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금리 인하를 하면 주식시장은 올라갑니다. 가게 돼 있습니다. 선진국에 더 가는 게 아니고, 선진국이 먼저 금리 인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와요? 아시아로 오게 돼 있어요. 아시아는 이머징으로 오게 돼 있어요. 이머징. 아시아 쪽에는 대부분 이머징 국가니까 어쨌든 이머징으로 오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머징 증시고. 그래서 앞으로 많이 갈 거예요. 근데 가기 전에 아주 쌩 난리를 치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다는 거를 오늘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지금 하는 얘기는 잘 들으시고, 나중에 바빠서 잠깐 나갔다 와야 된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꼭 들으세요. 네,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잘난 체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잘나서 뭐 저만 알고 있는 거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일반 테마주 막 아니면 대형주 매매를 이렇게 도와드리는 전문가가 이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이런 걸 다 알고서 하는 사람이니까 잘 들으시라고 얘기해요. 어지간하면 이런 얘기는 그냥 라이브 회원들한테만 이제 푸는 이제 그런 용도인데, 이런 걸 저녁 방송에서 오늘 왜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VIP용이라고 이거. 근데 이걸 왜 오늘 여기서 풀겠어요? 힘내시라고. 오늘 제가 이렇게 주식시장 열렸을 때 또 장 끝나고 나서 주식시장 이렇게 보는데 마음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왜 불편하냐면, 지금은 이제 종목도 싸졌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바로 올라갈 거니까 걱정할 건 없어요. 돈만 있으면 갖다 그냥 주식을 다 사버리라고 막 외치고 싶어요. 근데 다 알거든요, 돈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 되게 힘들어하시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자꾸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해드리는 거니까 그냥 대충 흘려듣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과거에 이래 지금처럼 똑같이 이랬던 적이 있어요. 결론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금리 인하나 또는 금리 인상을 이제 하기 전에 쌩 난리를 칩니다. 왜? 나가라고.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많이 배우고요. 요즘에 또 유튜브로도 지식을 아주 많이 흡수를 하고 계시죠, 그죠? 유튜브에 뭐 지식 콘텐츠 많잖아요, 요즘에, 그죠? 그래서 미국 금리 인하를 하면 주식시장 올라간다는 거 사람들이 어지간하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내보내려고 무지하게 괴롭히는 거야. 최근에 일본 엔저이죠, 엔저. 엔화가 자꾸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그거 일본 엔화 샀어요, 안 샀어요? 무지하게 많이 샀죠. 왜? 돈 번다고. 10년 전만 해도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 되게 많아요.
그랬더니 일본 엔화가 거기서 떨어지든가요? 더 올라가든가? 더 올라가죠? 개미들이 겁을 집어먹을 만큼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잠깐 일본 엔화 봅시다. 엔화, 일본. 네. 일본 엔화인데, 사람들이 이제 엔화가 막 올라가면 이제 엔화 약세니까, 야, 엔저다! 그러면서 막 샀다고, 여기서. 왜? 나중에 이게 떨어지면은, 앉아서 돈 버는 거니까. 응? 안전하다, 일본. 이러면서. 일본, 엔화. 근데 여기서 미친듯이 막 올라갔거든요. 계속 올라가니까, 엔화 들고 있는 사람들도 손절 때리더라고요. 무서워서. 왜냐면 올라가면 손실이니까, 이거는. 엔화의 가치가 하락하니까 엔화 들고 있으면 손실이지.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기억 안 나세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옛날보다 아주 많이 이제 스마트해져가지고 몰려요. 채권도 그랬어요, 채권. 미국이 이제 조만간 금리 인하 하겠지? 그러면서 작년 초부터 개미들이 이제 채권 들고 있었거든요. 빠른 사람은 재작년 말부터 세상에 2년 동안 금리 인하를 안 하고 미연준이 저러니까 채권 들고 있는 사람들이 미치려고 그랬어요. 지금도 미치는 사람들 많아요. 채권을 잔뜩 사놨거든요. 금리 인하하면 돈 벌잖아요. 그분들도 고생 엄청 했다니까. 주식보다 더 안 갔어요, 그게. 아주 안전하게 안 가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똑똑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력은 더 악랄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하겠어. 그죠? 네. 그러면 즉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시장 금리 인하하면 올라간다는 거 누가 뭐라 다 알지. 근데 요즘에 주식시장 하는 꼴을 보세요. 이론적으로는 그래, 금리 인하하면 주식시장 올라간다. 그런데 지수 차트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드세요? 폭락하고 앉아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국이 금리 인하 할 때까지 어떻게든 참고 또 참고 견뎠는데 거기에서 들이붓는 거예요. 네 생각이 틀렸어. 금리 인하하면은 주식시장 올라간다고? 웃기지 마. 누가 그래? 아니야, 이번에. 나가. 나가라고. 사람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자, 언제 그랬냐면, 자, 보세요. 이제 전문가 하면서 이거 다 이제 부딪히면서 배운 거예요, 이거. 까먹지를 못하지. 왜? 회원들이랑 같이 리딩을 하고 있었으니까. 자, 잘 보세요. 여기에서 한 여기쯤일 거야. 여기쯤에서 금리 인하를 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아주 잘 갔어요.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해도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갔죠. 네? 금리 인하하기 전에 뭐 한다고요? 여기 보이세요? 패대기를 치잖아요, 여기. 네? 패대기 치잖아요. 금리 인하 해주기 전에 패대기를 치는 걸 왜? 주식시장을 패대기를 치면서 뭐라고 그래요? 경제가 너무 안 좋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 금리 인하하기 전에 밑밥을 까는 거예요. 근데 잘 가다가 이제 조정을 받았죠. 많이 올라갔으니까, 버블이 꼈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무슨 일이 터졌냐면 2008년도에 여기에서 다들 아시는 금융위기, 그 다음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이런 게 터졌어요. 그 금융위기잖아요, 이게. 미국의 은행들 막 줄도산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죠. 네. 그때 패대기를 쳤다고. 그냥 갑자기 큰 위기가 터졌어요. 당연히 폭락할 수밖에. 100년에 한번 올까 말까한 금융위기가 터졌거든요. 그때 그러고 나서 금리 인하를 하면서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돈이 풀렸으니까.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가 아니에요. 자, 여기서 뭐 했다고요? 금리 인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유동성의 돈으로, 유동성 덕분에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갔죠. 그런데 자, 많이 올라왔어요. 지수가 여기 바닥이 6,400이고요. 여기는 한 13,000 정도 돼요. 거의 다. 그러니까 지수가 2배 올라간 거예요. 2년 동안 2배 올라왔어. 그러면 종목은 얼마나 많이 올라갔겠어요? 보통 지수가 2배 올라오면 종목은 3배, 이거보다 3배, 4배는 더 올라온다고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때 우리나라 주시장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어요. 이 당시에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SM 있죠. SM 엔터테인먼트 600원이었어요.
근데 2년 뒤에 6만원인가 공이 2개 더 붙었다니까 뒤에. 100배 났어요. 어마어마했어요. 아무튼 많이 갔어. 그때 돈 못 벌었으면은 진짜 사람이 아니었을 정도. 근데 자, 돈을 쭉 풀었죠? 그럼 여기에서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주식시장이 이제 거의 전고점까지 회복이 됐으니 이제 돈을 회수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해서 올렸으니까 이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했겠죠. 자, 그때 있었던 일들을 쭉 연도별로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건데 이때 양적 완화를 총 3번 했거든요. 3번. 잘 보세요. 2008년도 11월 25일날 연준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했어요. 이거는 이게 시간상 다 읽어드리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모기지 유동화증권 MBS를 설명하려고 하려면 또 1시간 더 걸려요. 그러니까 11월 25일날 이런 얘기를 발표를 했고 쭉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때부터 양적 완화가 시작이 된 거죠. 그 당시에 헬리콥터 머니라고 했죠. 근데 이게 11월부터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3월 18일 날 뭐라고 그래요? 앞으로 6개월 동안 3천억 달러 규모의 장기 국채를 직접 매입하겠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갔다 그래요? 2010년 1분기에 끝났다는 거죠. 2008년 11월 달에 얘기가 나와서 2010년 1분기까지 차트 보시겠습니다. 2008년 11월 달에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에요. 그때 바닥을 찍고 멈춘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빠지죠. 이게 그 공포의 쌍바닥인 거예요. 한 번, 두 번. 색깔이 겹치는구나. 이런 식으로. 자,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3월 달에 방금 얘기 드렸죠? 네. 앞으로 6개월 동안 3천억 달러 규모의 장기 국채를 직접 매입하겠다. 그날의 바닥이었고 쭉 올라옵니다. 2010년 1분기에 끝났대요. 2010년 1분기면 어딜까요? 여기죠. 자, 끝났어요. 근데 올라가다가 끝났잖아 이제. 그러니까 그때부터 또 이제 후훅 빠지는 거 이렇게. 대충 보면 쌍바닥이에요. 막 급락을 시켜요. 막 하니까 여기서 뭐라 그래요? 연준이 그러면 (2차) 양적 완화 해줄게. 2010년 11월 3일 이때 발표를 합니다. 또 FOMC 회의에서 6개월간 6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양적 완화 시즌2죠. 요걸 한다고. 그래서 돈 푼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발표하고 나니까 주시장이 또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돈 풀면 올라가는데 항상 고전에 뭐한다? 패대기를 친다. 패대기를 쳐야지. 우리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그 연준이 이제 딱 나타나서 시간 좀 질질 끌면서 약간 끌면서 도와달라고? 잘 안 들리는데? 살려주세요. 우리 다 죽어요. 알았어, 돈 풀어줄게. 돈 풀어준 거예요. 언제까지? 이거 보시면 재밌어요 이거. 근데 주식할 때는 힘들지. 자, 2차 양적 완화를 했죠. 그죠? 언제까지 했어요? 11년 6월 30일 날 종료됐대요. 11년 6월 30일. 자, 이때부터 잘 보세요. 11년 이때부터 하이라이트라. 6월 말일 날 끝났죠. 6월 말일은 언제냐면 여기에요. 여기라. 근데 갑자기 한 달 뒤에 폭락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때 있잖아요. 지난번에 그 8월 5일날 왜 증시 폭락하고 난리 났죠. 네. 그거보다 이때 더 했어요. 증시 하락폭은 그때랑 거의 비슷하긴 한데 그때 뭐 사이드카 발동하고 서킷 브레이커만 하고 막 코스닥 붕괴되고 아수라장에서 아수라장. 네.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는 뭐가 문제냐면 아까 여기는 실제 위기가 터진 거였거든요. 실제 위기가 터져서 박살이 나가고 돈을 푸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여기는 실제 위기가 아니었어요. 왜 폭락했는 줄 아세요? 뜬금없이 전 세계 그 최강 국가인 미국을 그때 신용평가에서 S&P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신용등급을 강등을 시켰어요. 아직도 그 이유를 아무도 몰라요. 왜 그랬는지. 그것 때문에 폭락을 한 거예요. 며칠 만에 확 그냥. 그러더니 다 눌러버리더라고. 그 당시에요. 주식하는 사람들 계좌가 다 반토막이었어요. 우리나라 얼마나 많이 떨어졌겠어. 그죠? 8월 달에 폭락하더니 9월 달까지 이렇게 눌러버립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냥 그게 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신용등급 강등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그걸로 끝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팡 찍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죠. 6월 달에 2차 양적 완화가 끝났다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하나 더해지냐면 이걸 끌고 옵니다. 유럽 재정위기. 유럽 재정위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08년도에 이제 금융위기 때문에 전 세계가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남으려고 돈을 많이 풀었겠죠. 돈을 많이 풀었는데 나라마다 현금 많이 들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현금이 없는 나라들은 국채 발행해서 빚을 내가지고 그 기업들이랑 은행들 살린다고 돈을 많이 넣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2008년도에는 금융위기였는데 그거 막으려고 빚을 많이 내서 그 빚 때문에 재정위기가 온 거예요. 유럽에. 그때 피그스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리스 다 빠지고 뭐 포르투갈 뭐 어디야 이탈리아도 위험하다고 그러고 막 그때 시끄러웠잖아 그때. 응? 십수년 전에. 근데 그게 2011년하고 2012년도에 문제를 부각시킵니다. 어디에서? 아까 여기에서. 이게 뭐냐면 실제로 그 재정 위기가 터져가지고 뭐가 잘못된 게 아닌데 지금처럼 계속 우리는 무슨 사골도 아니고 자꾸 뭘 자꾸. 아까 제가 얘기한 실제 위기가 아니었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스에 돈 빌려준 독일도 망한다, 프랑스도 망한다. 그리고 유럽은 그때 유로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가 망하는 바람에 거기에 돈 빌려준 프랑스도 망하고 독일도 망하고 다 망해서 유로존이 싸그리 다 망한다 그랬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겁먹었었어. 그때. 다 털렸어요. 그때. 다 털렸어. 주식하는 사람 다 거지. 그때 손절한 사람 다 거지 됐어요. 진짜. 버틴 사람은 돈 벌었고. 근데 이제 보세요. 갑자기 뜬금없이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미국의 재정위기 난리치더니 결론이 뭔지 아세요? 결론이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당신들 힘들다는 얘기 아니야? 우리가 그러면 또 돈 풀어줄게. 기승전 돈 풀어줄게. 그건 뭐예요? 그랬더니 자 뭐라고 나와요? 3차 양적 완화. 3차 양적 완화. 2012년 9월 달에 3차 양적 완화를 또 합니다. 이 유럽 재정위기 가지고 두 번 우려먹었거든요. 2011년 그 8월 달부터 10월 달 사이에 한 번 후려쳐가지고 여기서 우려먹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했어. 여기에서 똑같은 재료 가지고 두 번 우려먹더라고. 그래서 돈 풀어줄게. 돈을 막 풀어요. 또 망하지 말라고. 응? 그 돈을 누가 벌었겠어요? 돈 빌려준 사람이 벌었겠지. 응?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가요? 2015년 중반까지 계속 갑니다. 원래 2014년 말에 끝나기로 했는데 6개월 더 연장해서 2015년 중반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우지수를 다시 보시죠. 그래서 2015년 여기죠?
그냥 쭉 갑니다. 이 당시에 이게 꺾이면서 누가 갔을까요? 중국이 얘가 딱 꺾이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2008년도부터 2009년이 정확히 2009년 3월달부터 양적 완화 시작했는데, 자 2009년에 한 거 2015년에 즉 6년 동안 돈 풀어주다가 초저금리 마이너스 금리 제로금리 하다가 이제 그만하고 테이퍼링 유동성 회수하겠습니다. 조만간 그리고 금리 인상 할게요 라고 했어요. 그래 그때부터 누가 갔을까요? 다우지수가 그만 가고 나스닥이 갔을까? 아니죠. 누가 갔냐면 중국 증시가 미친듯이 올라갑니다. 어디 갔냐? 잠깐만요. 중국 증시 봅시다. 그 전에 중국 증시 잘 보셔야 돼. 여기거든요. 미국이 돈 풀어서 잘 갈 때 중국은 슈 깔아앉았어. 그러다가 이제 거의 이제 금리 미국이 이제 거의 끝날 때 되니까 2014년 말부터 날랐어요. 그 마지막에 확 나는 거라. 세상에 이게 한 1년도 안 돼요. 하여튼 여기는 지수가 3배 갔어요. 3배 정확하게 3배 조금 안 되는데 대충 한 3배 가까이 갔어. 엄청나게 많이 갔어. 이런 거예요. 결론이 뭐냐면 진짜 위기가 오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금리 인하를 해요. 근데 위기가 아니요. 위기가 아닌데 위기인 척 조장을 하거나 그래가지고 금리를 인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뭔지 아세요? 금리 인하를 진작 해줬어야 되는데 안 하고 버팅에다가 이제서 해주는 거라. 연준 의장이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뭐라 그랬어요? 미국 경제 강하다, 고용 강하다, 금리 인하할 필요 없다, 인플레이션 못 잡았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인플레이션도 많이 잡혔고 미국 경기 침체고 우려된다고, 고용 시장이 너무 안 좋다고. 근데 갑자기 이제 금리 인하하려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요즘 뉴스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고용 지표가 안 좋다, 뭐도 안 좋다, 막 갑자기 다 안 좋대. 그러니까 금리 인하하려고 판 깔아주는 거예요. 판 깔아주는 거예요. 뉴스 나오는 거 잘 보세요.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막 그런 뉴스만 나오지 않던가요? 갑자기 그냥 판 깔아주고 돈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야 되니까 그쪽을 흔드는 거예요. 네, 보세요. 우리나라 지수가 이렇게 폭락을 하면 환율 급등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급등해야지. 맞잖아요. 지수 급락하면 환율 급등하지 않던가요? 그리고 이게 다 사기라고. 이게 이거 몇 사람이라 알겠냐 이거지. 요즘에 외국인들 파는 거 보실래요? 누적으로 보면은 꽤 팔았어요. 8월 23일부터 오늘까지 딱 하루만 샀고요. 2,000억? 몇 개야? 10거리네. 중간에 하루 빼고 10거리일 동안 연속으로 팔았어요. 그러면 환율이 올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근데 환율이 안 올라가. 환율이 올라가기는커녕 오히려 환율이 떨어져요. 아, 이거 일본 엔화구나. 원달러. 뭐 똑같으니까 지금. 일본 원화. 아니 올라가야지. 위쪽으로. 떨어지잖아요. 여기서는 뭘 믿으셔야 되는 줄 아세요? 환율이에요. 지수가 아무리 쌩 날릴지고도 그냥 가짜야. 왜? 환율이 진짜거든. 환율이 머리예요. 주식시장은 꼬리고, 도마뱀 꼬리처럼 꼬리라고. 꼬리. 주식시장을 보면서 속으시면 안 돼요. 환율을 봐야지. 응? 둘 중에 하나는 가짜거든요. 그럼 누가 가짜고 써? 환율이 진짜지. 환율은요, 비유를 들자면 그 환율 시장의 규모는요, 수영장 있죠, 수영장. 네, 올림픽 경기 치를 수 있는 사이즈의 그런 수영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주식시장은 냉면 그릇. 비유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귀에 쏙 들어오니까. 차이가 그만큼 나요. 환율 시장은, 외환 시장은 수영장,
주식시장은 냉면 사발. 여기가 몸통, 여기가 머리고 여기가 몸통이라고요. 주식시장은 꼴이라니까.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왜 지금 저 난리를 치냐 이거예요. 왜 특히 우리나라를. 우리나라 관계 없잖아. 여러분들 불만이 뭐예요? 주식이 너무 안 올라가세요. 그죠? 관계 없어. 중국 옆에 붙어 있다가, 그죠? 네. 이렇게 됐는데 이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 드렸어요. 우리나라, 이 얘기는 다음에 합시다. 시간이 안 되니까. 근데 아무튼 미국이 투자하기에 지금 제일 편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싸거든. 한 게 뭐 있어. 그죠? 네. 싸다니까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증시가 이렇게 흔드니까 개미들 막 투자심이 얼어붙어가지고 투매하는데 여러분들 힘드신 거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손절하시거나 포기하시거나 좀 쉬어야지 그러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좀 쉬어야지 영원히 쉬게 되세요.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왜? 쌩 난리지길 때 그게 얼마 안 남았다는 신호예요. 물론 오늘은 힘들었겠지만 이겨내셔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아까 이제 2011년 그때 쭉 얘기해 드렸는데 요겁니다. 이 짓을 하고 돈을 풀어서 주식시장 법을 만든 다음에 나중에 중국도 날아가고 막 난리가 났던 거죠. 네.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016년에 당선됐잖아요. 트럼프 되면 나라 망한다고 했는데 그때도 봤어요. 마지막 서비스로 금리 인상하면은 그 폭락 나오나요? 아니라니까요. 금리 인상해도 원래 올라가요. 아까 미국 지수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아까 2015년 이후에 미국이 금리 인상했겠죠? 했어요. 언제? 2015년 12월 달에. 그때도 뭐 했다고요? 쌍바닥 찍었어. 금리 인상을 여기서 했어요. 첫 금리 인상. 6년 동안 저러고 있다가 금리 인상을 여기 처음 했다니까요. 그 앞뒤로 쌍바닥 찍어. 아주 확실하게 죽여놓고 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다 묻어버리고 다 끝났냐? 쭉 가는 거지. 쭉. 미중무역 전쟁 빵 터지고 또 가고 코로나 터지고 또 가고 항상 가요. 주식은 죽을 때까지 우상향이라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 많이 올라온 것 같지 않으세요? 미국이 문제가 특정 대형주만 많이 올라가서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특정 종목 말고 이제 다른 게 갈 거예요. 그럼 그게 기대가 많이 돼요. 우리나라도 많이 갈 거고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뭐 지금 미국 증시만 보여드리는데 일본 증시하고 독일 증시 보세요. 독일이 지금 경제가 되게 안 좋거든요. 근데 독일 증시 올라간 거 보면 욕 나옵니다. 너무 많이 갔어. 뭐에 거기도 특정 종목만 특정 대형주만 몇 개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 사놓은 대형주들만 많이 올리고 일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사는 주식은 별로 안 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죠. 빛 좋은 개살 보죠. 네. 시장이 바뀔 겁니다. 바뀌려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지수를 다시 보여드리면 근거 없이 터무니없이 흔들잖아요. 왜 이러냐 이거예요. 제가 다시 거꾸로 여쭤볼게요. 이거 왜 떨어졌는지 정확하게 얘기해 보실 수 있는 사람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이 당시에 떨어졌을 때 뭐라 그랬어요? 엔캐리 때문에 그렇다며. 그 지금도 이렇게 떨어질 때 엔캐리 때문에 그렇다고 해야 되는데 뉴스에 엔캐리 트레이드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나쁜 놈들. 다 헛소리라고 헛소리. 그냥 흔드는 거예요. 이래야지 털리거든. 아까 제가 방송 처음에 결론부터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해야 개미들이 나간다고. 금리 인하하면 주식시장 올라갈 거 다 압니다. 그럼 이제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하고 우리나라 금리 인하하면 주식시장 많이 갈 거야. 그거 하나만 보고 끝까지 참던 사람들한테 뭐 한 거예요? 아주 그냥 스트라이크를 그냥 컨트롤 따지고 어퍼컷을 날리는 거죠. 어퍼컷 맞아 보셨어요? 엄청 아픈 정도가 아니라 정신이 없어요. 예전에 컨트롤 친구랑 연습사고 해봤는데 와 네. 정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어퍼컷 그걸 때린 거예요. 네 믿음이 틀렸어.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나가. 어디로 가야 돼요? 우체국 가서 예금이나 들어. 그러고 앉아있는 거야. 맞지 않습니까? 네. 참고 이겨내십시오. 네. 주말에 뭐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항상 하지 말아야 될 거는 계좌 보지 말고 차트 보지 말고 아무것도 보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운동을 하시든지 잠을 주무시든지 영화를 보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 주말을 재밌게 보내세요. 이제 여름이 아무리 덥고 길어도 가을은 오고 또 겨울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간만 잘 보내시면 돼요. 저 단기하다 물렸어요. 스윙 중계하고 있는 사람인데 스윙 같은 거 다 물렸어요. 예, 다 그래요 지금. 세력들은 안 물렸을까요? 한 종목에 100만원, 1000만원 들어간 사람도 물렸는데 10억, 100억씩 는 자산가들이나 세력들은 안 물렸을까요? 물렸지. 근데 그거 아세요? 크게 물린 사람은 말이 없어. 그러니까 그 큰 돈을 벌고도 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들 부자 되고 싶으셔가지고 서점 가서 부자 되는 책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네. 세력들이 하는 거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세력이 지금 자기 계좌 보면서 자기 종목 차트 보면서 이러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유 네. 주말에 저기 산에나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러겠어요. 등산을 가겠죠. 왜? 정신적으로 이겨내야 되니까 체력을 보강하겠죠. 왜? 정신력은 체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주말에 운동 좀 하시고 땀 좀 흘리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많이 움직이다 보세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더 싸워야 되니까. 아셨죠? 네. 오늘 이제 강의한 거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네.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어서 많이 보던 건데 솔직히 좀 힘드실 거예요. 제가 봐도 답답해요. 아씨 또 이게 또 나왔네. 좀 그래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피할 수가 없는 걸. 그러면 이겨내야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테마주 종목 일절 얘기 안 하고 이 얘기만 했습니다. 이래도 시간이 조금 부족했네요. 네. 힘들 내시고 그죠? 네. 시간만 잘 보내시면 돼요. 아셨죠? 차트나 종목 같은 거 막 보지 마세요. 유튜브 좀 작작 보시고 도움 하나도 안 돼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 그거만 보시면 돼요. 아셨죠? 네. 돈 풀려고 지금 그런 돈 풀기 전에 하는 거 돈 풀기 전에.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제 뒤에 김 실장님 그 방송 준비하시던데 김 실장님 잠깐만요. 그 저거 하신다 그러던데. 오늘 저기 올라왔더라고요. 전기차 화재 방지 테마주. 요게 그 저번에 전기차 화재 방지 테마주들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2주 전에. 근데 그때 올라왔던 종목들하고 오늘 급등한 전기차 화재 방지 테마주하고 종목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종목이 많이 바뀌었어요. 종목이 체인지가 됐다고. 네. 상한가하고 그런 애들도 바뀌었으니까 그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김 시장님 방송 들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주말 아무튼 잘 보내세요. 잘 보내시고 오면은 또 다음 주에 또 괜찮아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아셨죠? 네. 자,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